오늘은 정보성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성 글쓰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정보성 글쓰기입니다. 사람들이 네이버 창에다가 왜 검색을 할까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보는 뭘까? 그 알고 싶은 정보를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려줄까? 이것이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될 컨텐츠를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제주에 살아요. 제주 4월. 4월에 그러면 제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지? 한번 살펴볼까요? 4월 제주도 볼게요. 이게 우리는 검색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검색 키워드는 자동 검색 키워드, 그러니까 자동으로 뜬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4월 제주도 그러면 날씨, 가볼 만한 곳, 여행, 꽃, 옷차림, 2박 3일 여행 코스, 벚꽃, 유채꽃 이런 식으로 4월 제주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뒤에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올린다. 그럼 당연히 내 블로그의 유입이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제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주도 날씨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벚꽃? 저는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목에다가 4월 제주도 날씨 여행 벚꽃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너는 4월 제주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면 너는 4월 제주도에 그런 가볼 만한 곳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면 너는 4월 제주도 벚꽃에 대한 이야기만 할래? 그 해당하는 제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요. 4월 제주도. 저는 날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날씨. 왜요? 제가 제주도 살기 때문에요. 날씨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블로거들이 굉장히 어차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옷차림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4월 제주도 옷차림. 자, 4월 제주도 날씨, 4월 제주 옷차림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4월 제주도 날씨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제주도 추천 여행지 4월 추천 옷차림 추천 맛집 이렇게 떴네요. 자, 제주도 추천 여행지 제주도 4월 여행 옷차림 제주 날씨. 다 날씨 옷차림이랑 연결해서 썼죠. 제주도 4월 날씨 및 여행 옷차림. 수국 넘넘 이쁨. 우리는 아까 벚꽃 이런 게 있네. 벚꽃 넘넘 이쁨.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뷰 한번 볼까요? 자, 4월 국내 여행지 추천. 제주도 여행 날씨 준비물 리스트. 사실 준비물 리스트 이런 게 정보라는 거죠. 정보. 지금 상위 노출된 게 다 정보죠? 나는 분명히 4월 제주도 날씨를 검색을 했어요. 4월 봄 날씨에 찰떡인 제주도 여행 코스 7스팟. 여기도 지금 준비물 리스트예요. 제주도 날씨예요. 3월, 4월, 5월 날씨는 이런 식으로 제주도 4월 여행 날씨가 좋았던 제주 숨은 명소 탐방이래요. 제주 숨은 명소가 또 키워드일 수 있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해당하는 키워드로 글을 쓸 거야. 일단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글들이 상에 노출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보면은 상해 노출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해 노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4월 그런 제주도 날씨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요. 저는 제주도에 살죠. 제주도에 5년 차 입도했습니다.
네, 제주 5년차 입도한 사람이 알려주는 4월 제주도 날씨. 그러면 사람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할까요? 자, 그럼 앞부분에 30% 어떤 내용을 쓰면 돼요? 제가 제주도에 5년 동안 입도하면서 느꼈던 제주 날씨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주의 4월의 날씨는 어떤지 입도한 사람이 알려주는 정확한 내용으로 쓰면 좋겠죠.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자료? 네, 제주도 날씨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한 달 동안 제주도 날씨가 어떤지를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거는 날씨 검색하면 되죠. 날씨. 네, 날씨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날씨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네, 거기 가서 이제 캡처하면 되겠죠. 네, 캡처하면 됩니다. 이렇게 날씨 정보. 네, 이렇게 캡처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성 콘텐츠는 뭐냐면 페이지 안에 정보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정보가 다른 블로그에는 볼 수 없는 좀 나만의 이야기로 담아야 돼요. 그냥 제주도 날씨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네. 나도 적어볼까? 이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주도 입도한 지 5년이 되었고요. 5년 동안 입도한 사람이 알려주는 제주도 날씨는 어떨까요?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제주도 날씨가 아니라 제주에 사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제주도 날씨니까 보는 사람이 신뢰성 있는 컨텐츠로 좀 더 신뢰성을 느끼겠죠. 그리고 제 정보를 더 믿겠죠. 그리고 끝까지 읽을까요? 네, 끝까지 읽겠죠. 바로 이런 게 정보성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페이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좋은 문서예요? 아닌 문서는요? 우리는 딱 하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길게 읽었어요. 네, 한 초반에 20-30% 읽고 나가지 않고요. 끝까지 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좋은 문서라고 해요. 좋은 문서라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네가 쓴 글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읽었구나. 그래, 좋아. 나는 너의 글을 좀 상위 노출 시켜줄게. 키워드를 잘 써서 본문을 이렇게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서 페이지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글을 읽는 사람들이 끝까지 글을 읽게끔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블로그가 갖고 있는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의 그 이웃들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4월 제주도 날씨라고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길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보성 글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